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엊그제 중국 전기차 회사 중에 하나인 니오가 신기술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뭐 소프트웨어도 있었지만 엔비디아의 4배에 달하는 성능을 가진 반도체 칩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충격을 먹었습니다. 만약에 니오에서 중국 전기차 회사인 니오가 발표한 이 신기술이 진짜라고 하면은 세계는 진짜 충격을 먹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리고 전체적인 지금 전기차 분위기나 아니면은 국제 정세 그리고 중국 경제 분위기를 한번 얘기해드리면서 차이나 전기차 이렇게 시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차이나 전기차가 또 2%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7,000원대 초반이랑 6,000원대 후반에서 여기서 이제 좀 계속 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저는 뭐 더 빠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뭐 더 빠져도 뭐 얼마나 빠질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냥 꾸준히 모아간다. 왜냐? 저는 이렇게 5년 이렇게 차이나 전기차를 모아간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모아가면 오히려 이게 가격이 쌀 때 이렇게 줍줍하는 게 좋겠죠? 예전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고 이거 뭐 비교하자면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도 예전에 하락했을 때 충분히 쌀 때가 있었고요. 테슬라는 지금 싸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 꾸준히 모아 가시고 나중에 수익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다른 ETF들도 계속 같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미국 테크탑10 같이 다 모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유튜브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왜 빠졌냐 보니까 구성 종목들이 다 많이 빠졌어요. 오늘 뭐 좀 조정한 것 같습니다. CATL도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고 좀 애매하게 나왔죠. 실적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출액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순이익은 증가를 해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었다. 비아디는 조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CATL이 안 좋으니까 다른 구석 종목들도 좋지 않은 분위기로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탄산 리튬 가격도 요즘 계속 못 올라가고 있죠. 지금 전기차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탄산 리튬 가격들도 지금 반등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게 조금 반등을 해야 그나마 이런 전기차 이런 관련 주식들이나 배터리 주식들이 올라갈 텐데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또 금리 인하를 하고 시장이 좋아지면은 이게 좀 반등을 해주면은 차이나 전기차 주가나 아니면 테슬라 주가들이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튬 관련해서 지금 텐치 리튬이랑 그러니까 천재 리튬이죠. 천재 리튬이랑 SQM 이 회사가 지금 코델코에 간의 이 리튬 합의에 대해서 칠레 판결에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항소 판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결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거래가 진전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조치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판결이 뭐 지금 뭐 이렇게 되고 있다는데 약간 지금 항소를 해서 또 판결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리튬을 갖고 지금 SQM이나 중국의 텐치 리튬이나 이런 게 지금 계속 계약 관계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악재죠. 그래서 이런 악재가 여러 가지 있다. 근데 뭐 그래서 지금 리튬 관련 주식들도 이게 잘 못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리튬 가격도 있겠지만 뭐 이런 리튬에 지금 국유화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권리 싸움 뭐 이런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못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CATL은 지금 상반기 순이익으로만 보면은 4조 4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올랐는데 순이익은 좀 좋게 나왔는데 매출액이 좀 감소를 했다. 그래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CATL의 주가랑 뭐 비아디의 주가는 다시 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른 주식들도 빨리빨리 눈치껏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고요.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도 같이 이렇게 반등을 했으면 좋은 상황일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뭐 차이나 전기차도 그렇고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진짜 진성 구독자, 진짜 투자자들이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팔고
가셨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저는 꾸준히 이렇게 차이나 전기차 봐드리고, 그리고 다른 뭐 주식 아니면은 뭐 우리 여러 가지 뭐 티몬 사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봐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봐드릴 테니까 차전 아니더라도 제가 올리는 유튜브들 한 번씩 봐주시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화 파운드화를 중국의 위안화가 해외 사용 급증으로 제쳤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거는 뭐 요즘 보면 알리 테무가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중국 제품이 안 팔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엔화가 아니라 위안화도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아직은 지금 위안화의 이런 위치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해외 사용이 급증해서 이제는 영국 파운드화나 아니면 일본의 엔화를 제쳤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데, 뭐 이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화를 제꼈고요. 계속 봐야 되고, 지금 중국에서 일본 자동차나 철강 업체들이 계속 이제는 미국으로 핸들을 틀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뭐 탈중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은 중국 전기차가 전환 속도를 내면서 전기차 이런 수준이 훨씬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혼다나 아니면은 일본 자동차들이 경쟁력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그만큼 잘 만드는 거예요. 잘 만드니까 그거에 밀려서 내려온 거지, 뭐 중국이 뭐 이렇게 뭐 안 좋게 해서 차별화를 해서 이렇게 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상을 보면은 기술력에 밀려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판매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혼다 자동차도 지금 중국의 생산 라인 7개 중 3개를 폐쇄를 했다. 그리고 연간 생산량이 149만 대에서 100만 대로 축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하이 히노 엔진을 2025년 청산 예정이다. 히노 자동차는 이렇게 나와 있고, 닛산 자동차는 장쑤성의 창저우 승용차 공장을 폐쇄를 했고, 미쓰비시 자동차는 광저우 그룹과 합작 사업을 중단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니케이 차이니스에 따르면은 혼다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가솔린 자동차 생산 능력을 30% 감소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 혼다는 글로벌 생산량의 10%에 해당하는 약 50만 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혼다는 중국 내 휘발유 자동차 공장 7개 중 3개의 공장을 중단할 예정이다. 생산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예정이다. 그래서 광저우 공장은 10월 문을 닫고, 우한 공장은 11월 생산 중단한다. 또 다른 광저우 공장도 문을 닫거나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가동을 중단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차가 지금 중국에서 고공행진을 했었다가 이제는 지금 보면은 중국 차가 계속 올라오면서 내려오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제 자동차는 쭉 내려오고 중국 차는 올라오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계속 올라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지금 주요 기사죠. 1대1로 있잖아요. 중국의 1대1로가 원래는 유럽은 이탈리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1대1로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반중 세력으로 1대1로 구상을 탈퇴를 했었거든요. 이탈리아가. 그런데 다시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 있잖아요. 이탈리아 총리가 다시 중국을 방문해서 1대1로를 재서명을 했습니다. 다시 하겠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EU 지도자들에게 미국이 EU를 희생시키면서 지정학적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 나라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탈리아도 중국의 이런 자본을 들여와서 뭐 철도든 아니면은 자동차 공장이든 이런 거를 들여와서 경제를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 경제가 유럽 경제들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들 지도자들이 중국이랑 이렇게 어떻게 협상을 해서 공장을 들여와서 자기네 이런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도 다시 또 1대1로를 한다고 이렇게 한 배경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즘 뭐 중국에 지금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이런 나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본도 또 이제 외교적으로 지금 계속 재설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제관계가 크게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이탈리아 총리도 다시 1대1로에 재가입을 하려고 중국에 지금 머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중요하죠. 인도는 약간
서방 세력이랑 지금 아시아 브릭스 세력이랑 그 가운데서 저울질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득을 챙겼었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이랑 관계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왜 좋지 않았냐면, 왜냐하면 중국이랑 인도랑 어떻게 보면은 이 인구도 좀 거의 뭐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세계의 공장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목표도 비슷하고 해서 약간 중국이랑 인도랑 관계가 소원했다. 그리고 인도는 지금 서구의 투자를 받아들이려고 했거든요. 테슬라나 아니면 애플이나 이런 데를 끌어들여와서 서구 투자가 실현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테슬라도 인도 투자를 거부하고 애플도 아이폰 16은 중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왜냐? 인도가 지금 보면 인프라나 뭐 여러 가지 여건들 인도인들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인들은 몇 년 전에 샤오미와 비보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의 자금과 기술이 인도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서구 자본들은 이제 안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 중국 자본이 천천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인도가 관계를 개선하면서 점점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인도도 만약에 이제 중국이나 이쪽으로 붙는다고 하면은 전 세계 이런 다극체제라고 하죠. 나토를 대항할 수 있는 체제가 펼쳐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는 지금 보면은 뭐 나토에도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고 쿼드에도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나쁘게 말하면 박쥐 같은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중국 쪽으로 좀 더 기우는 것 같다. 그래서 모디 총리도 러시아 지금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인도 지금 이렇게 중국이랑 협력한다 보고 있으니까 역시나 브릭스 이런 체제가 더 공고화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인프라 투자도 지금 미국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워낙 금융으로 많은 산업을 키워서 그런지 이런 이제 인프라 기초 인프라 투자들이 점점 낡아가고 있다. 이 철도만 봐도 지금 미국의 USA 철도는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수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낡았다. 그런데 중국의 이 철도를 보면 이게 고속철이거든요. 이렇게 고속철이 있고 뭐 400km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400km까지 가는 고속철이 이렇게 많은 철도 라인으로 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진짜 중국의 이런 파워가 커지고 있다. 이런 거를 이런 국제관계를 한 번씩 봐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못 보고 있다. 이런 거를 그냥 서방 외신들만 그냥 읽어주는 거, 그런 거 보면서 그게 똑같구나. 중국은 여전히 못 살고 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상은 좀 더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지금 인프라 기술을 가지고 중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 브릭스에 들어오고 싶은 나라들이나 아니면 브릭스 국가들, 남아프리카죠. 여기에 지금 하웨이 AI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하웨이 소프트웨어로 누가 오고 가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할 수 있고 가드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철도 같은 것도 지금 중국이 많이 도와주면서 인프라를 깔고 있다. 그래서 이런 철도나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갖춰주고 있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중국 말고 뭐 한국, 일본이 있는데 거의 중국이 자본도 많이 갖고 있고 인력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 이런 인프라, 이런 투자나 인프라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은 돈만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개발이 안 되는 나라들은 돈을 지원해줘도 어차피 개발을 못합니다. 결국은 인력이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과학으로 보면 이것도 충격이에요. 지금 계속 중국이 뭐 망한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세계에서 지금 가장 과학이 발달한 국가가 점점 되고 있다. 그래서 다국화 시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리서치 리더들 보면 이렇게 중국이 거의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언더라인 친 거 보면 중국이 많이 섞여 있다. 하버드도 있지만 뭐 중국의 거의 대표적인 대학교들이 거의 다 뭐 10위권 내에 뭐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I 센서나 로봇 공학을 사용하여 자율화하는 것은 풍력 산업을 휩쓸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은 뭐 골드윈드는 뭐 바퀴 달린 도그앤 행잉 레일 로봇도 있고, 여기 로봇 있거든요. 이런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IR 사운드, 그 다음에 이런 로봇개 이런 게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관리,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자동화가 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이는 지금
현재 미래의 경제 계획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메타버스, 디지털 경제, 스마트 엔드, PT, 그 다음에 AI, 바이오텍, 세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미래 에너지, 건강, 우주, 그 다음에 탈탄소 뭐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했다. 이런 미래 세계로 중국이 지금 앞장서서 계속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싼 인건비로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동화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브릭스에서 스위프트와 유사한 금융 시스템을 공식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후보도 지금 자기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공식 화폐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카멜라 해리스 그 대선 후보 있잖아요. 민주당 대선 후보도 자기도 비트코인을 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점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거기에 힘입어 지금 브릭스도 이렇게 스위프트 이런 유사한 금융 시스템을 공식 발표했다. 제가 이거 봤을 때는 둘 다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이렇게 갈 것 같다. 암호화폐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달러에 좀 위기가 생기면은 아마도 비트코인이 더 각광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금이 더 많은 이런 상승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흐름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말레이시아는 공식적으로 브릭스 가입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와 있고, 오늘 얘기할 지금 이슈인데요. 지금 니오에서 차세대 스마트폰, 그러니까 니오에서 스마트폰도 공개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회사인데 스마트폰을 이게 2세대입니다. 1세대는 이미 나왔고요. 두 번째 모델을 니오 회장이 윌리엄 리가 공개를 했다. 거의 뭐 이렇게 옷 입은 거 보면은 스티브 잡스를 방불케 하죠. 스티브 잡스야 뭐야 이거. 그래서 엔비디아에 4배가 달한다. 엔비디아 올인 X 칩 있거든요. 드라이빙 올인 X 칩이 4개 들어간 성능을 가진 니오의 NX9031 이 드라이빙 칩이 공개가 됐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데 솔직히 못 믿겠거든요. 일단은 나와봐야 알 것 같다. 자, 그래서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니오가 지금 2024 테크데이에서 독자 자동운전 칩인 센지라고 해서 센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NX9031 차세대 칩을 공개를 했고, 차세대 OS 스카이 OS를 공개했고, 차세대 UI인 반얀 3, 그 다음에 니오폰을 발표를 했다. 이 신기술을 발표를 했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그렇습니다만 자동차 메이커의 발표회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칩 있잖아요. 드라이빙 칩이 업계 최초의 5나노 공정을 채용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4배의 성능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야, 이 성능을 갖고 있고요. 전용 화상 처리로 어두운 곳에 인식이 향상이 되었다. 그리고 테이프 아웃 생산 준비 완료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5년 1분기에 ET9 여기에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I로 성공할 수 없다면 스마트 전기차도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마인드로 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스마트 기술이 없죠. 이 스마트 OS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큰일 났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스카이 OS 중국 최초의 스마트 전기차 전용 OS다. 고대역폭, 저지연, 고성능, 고신뢰성을 갖고 있고요. 리눅스보다 훨씬 낮은 뭐 이런 1ms 1ms 미만의 통신 지연 이렇게 나와 있고, 응답성 향상, 그 다음에 제동거리 단축 이렇게 나와 있으며, 그리고 반얀 UI는 노미 AI 어시스턴트를 탑재했고요. 운전 쾌적성, 그 다음에 음악 체험 향상, 노래방 기능, 그 다음에 맥도날드 위챗의 외부 앱 지원이 되고, NT 2.0 플랫폼 동일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리 모델 NWM 이게 있거든요. 니오 월드 모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니오의 세계 모델인데 데이터에서 물리 세계를 재구성하여서 의사 결정한다. 이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의사를 결정하기 이렇게 학습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마다 100초, 그러니까 100 ms 초마다 216가지의 시나리오를 계산을 해버린다. 그래서 3초의 운전 동영상으로 120초의 영상을 합성해버리고 시간, 공간, 기상 조건의 조합을 하면서 이해를 해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오의 아크 2.0, 네드 아크 2.0 이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니오폰도 공개를 했는데 퀄컴의 스냅드래곤 8이 8 젠3가 되어 있고요. 12기가에서 16기가 램이 들어가 있고 512에서 1테라의 저장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는 삼성
82인치 화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 기능을 강화했고 주력 게임에 대응을 했다. 그래서 차량과 통신하고 차량 외부 카메라와 연결이 되고 있고요. AI 어시스턴트 노미 GTP를 탑재했다. 그래서 1세대와 동 가격이다. 1세대랑 똑같이 나왔는데 이런 기능이 탑재가 됐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오가 이런 발표를 했는데 지금 니오4는 지금 한 9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니오4는 이렇게 니오 회장이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야, 이런 니오폰 6.8인치 82인치 이렇게 디스플레이, 삼성의 디스플레이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다. 그래서 전기차 회사가 이런 소프트웨어에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은 이런 스마트폰을 내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오에서 공개한 이 칩이 어마어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칩이 뭐냐면 센지 NX 칩이라고 나와 있는데 5나노 공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업계 최초의 고급 스마트 주행 칩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2코어 CPU 뭐 이런 기능들까지 다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도 이런 게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1분기에 테이프 아웃, 그러니까 양산이 된다니까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 기능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능을 한번 보자면은 쭉 보면 AI 뭐 노이즈 감소 알고리즘을 포함한 이 장치의 강점을 통해 카메라가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더욱더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4개가 들어간 칩과 같은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는 1016 TOPS다 이렇게 나와 있으며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명하게 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다 보면 이렇게 영상에서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해준다. 이 니오의 칩이 들어간 이런 자율주행에 보면 카메라들은 더 선명하게 이렇게 사진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게 비교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여기 발표에서 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명도를 갖고 이렇게 집 보면 이렇게 비 오는 상황에서도 더 선명하죠. 여기 선명하게 더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자율주행 기능에서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더 정확하고 더 이제 오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니오가 지금 어두운 때에서도 이렇게 선명도를 볼 수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선명하다. 다른 칩들은 잘 안 보이는데 니오의 칩을 탑재한 이런 카메라 화면은 이렇게 선명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니오 회장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미 GPT를 제어하는 반얀이라고 해서 이 스마트 조정 시스템을 공개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나요? 그리고 또 새로운 스카이 OS를 사용해서 AI 기반 전기차를 위한 자체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나드 아크라는 뭐 2.0 ADAS 프레임워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런 기능이 있거든. 정확하게 저도 막 세세하게 모릅니다.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세세하게 모르지만 이런 기능이 갖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차량용 OS인 스카이 OS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출시를 해서 전면 배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낮은 지연, 그 다음에 컴퓨터 성능이 가장 좋아지고 높은 안정성을 보이고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와 있어서 속도도 빠르다 이런 게 기능이 다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거를 우리나라 업체는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니오폰이라고 해서 니오폰을 공개를 했거든요. 니오폰 조금 읽어드리자면 이전의 모델과 동일하게 가격이 유지되는데 이런 성능은 더 좋아졌다. 그래서 쭉 가격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한번 영상을 보면 영상이 아니라 한번 그냥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서 읽어 드려야 여러분들 이해가 빠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니오폰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번 읽어 드리자면 12램이 512기가 이게 이 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 12기가에서 1테라 그 다음에 16기가 1테라 이 가격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기능이나 스마트 기능을 강조하는 한국 업체들이 있나요? 없죠. 한국 업체들은 그런 기능을 광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를 또 니오에서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차량에서 쓰이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 스마트폰이랑 같이 연동이 되어서 차량에서 더 쉽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에 들어있는 놈이라고 해서 이런 우리가 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편의성을 가진 이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놈이라고 해서 여기를 부르면은 뭐 시키면은 음성 지원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오의 첨단 지능형 주행 모델인 니오 월드 모델, 이게 NWM인데 이걸 선보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중 모드에서 자동 회귀 생성 모델, 뭐 데이터를 처리하여서 장기 추론 의사 결정 뭐 이런 게 다 된다. 이 속도도 빨라지고 더욱더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니오 월드 모델, 여기에서 지금 다 이런 여러 가지 명령을 하고 다 처리를 한다. 이런 거를 국내 업체들은 못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끝났다 이거예요. 전기차 이런 데이터 싸움이나 아니면은 이런 자율주행 싸움에서 아예 전혀 상대가 안 된다. 지금 니오도 리얼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여기에 지금 니오 AI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선택이 된다. 그리고 더 에러는 더 줄어든다. 그래서 한 모델 씬만 가고 실제 데이터를 갖고 여러 가지 이런 추측 이런 거를 다 해본다. 근데 참 이런 거 보면서 무섭다. 엔비디아도 이거를 하고 있죠.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니오만 핸드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리 자동차도 메이주라는 이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핸드폰 회사인. 근데 이 핸드폰 회사는 휴대폰 브랜드인 첫 번째 모델 자동차가 올해 공개될 것이다. 그래서 샤오미가 처음으로 전자회사,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었잖아요. 그 두 번째로 이제는 메이주라는 이 모바일 회사가 또 전기차를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화웨이랑 이렇게 협력을 해서 만든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화웨이도 만들고 샤오미도 만들고 메이주도 만들고 참 이런 거 보면서 중국이 진짜 앞서가고 있구나. 전기차 쪽에서는 많이 앞서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폭스콘도 정저우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스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 애플의 제조업체로 알려진 폭스콘이 이제는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지금 정저우에 이런 공장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죄다 이제는 다 전기차에 전자회사들이 뛰어들고 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아니면 전기차 이게 만들기 더 쉬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드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금 엔드투엔드 대형 모델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또 이제 니오가 이런 게 나오니까 엔비디아도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을 안 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까 엔비디아도 이제 같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런 칩이 또 나오면서 더욱더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엔비디아도 엔드투엔드 이런 기능을 가진 칩을 가져오면서 드라이브 AI 이런 자율주행 기능에서 더 도움이 되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경쟁을 하니까 더 좋아지고 성능은 더 좋아지고 가격은 더 싸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MIC 지금 중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데 5나노 공정이 아직 뭐 정확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웨이에 지금 대량으로 생산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이제는 좀 5나노 칩은 못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CATL은 지금 계속해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니오의 기술을 못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CATL 뭐 이런 센싱 배터리가 나온다고 해서 못 믿었거든요. 그런데 나오고 나니까 그 성능을 발휘하니까 조용히 그냥 믿고 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니오의 엔비디아 4배의 성능을 가진 반도체 칩이 나온다고 하면은 진짜 그게 시장에서 그런 효율성을 가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믿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기술들 보면은 CATL이 내놓는 기술이나 비아디가 내놓는 기술도 거의 뭐 실제랑 비슷하기 때문에 발표랑 그래서 지금 니오가 말한 반도체 칩도 아마도 실제랑 발표가 비슷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아디는 지금 수륙 양용차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왕이 수륙 양용차로 호수를 건넌다고 이런 영상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패들 휠을 사용해서 육지와 물에서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대단합니다. 지금 수륙 양용차를 이렇게 특허를 출원했고요. 상하이 모터스가 지금 두 번째 원양 향행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지금 전기차를 수출을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로로 선박 이 선박이 부족해서 선박을 또 하나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출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전기차 전문가 마이클 더는 태국 전기차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태국에서 현재 판매되지 않는 전기차가 49만 대에 있는데 이는 지난 12개월 동안 태국에서 생산된 전체 차량의 63%에 해당한다. 그래서 태국에서 생산해서 다른 데다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고요. 중국 전기차 제조사에 대한 태국 보조금 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들이 태국에서 보조금을 얻어서 오히려 더 수출을 하고 있어서 태국은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도 마이클 던이 얘기를 했는데 중국계 아닌 게 어디가 있냐, 테슬라 빼고 거의 없죠. 그래서 다 이제 거의 다 중국이 장악을 했다.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 제외하고 중국이다 이렇게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멕시코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마이클 던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 우회를 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지금 24년 상반기에 160만 대 차량을 판매했고요. 그다음에 23년에 상반기에 20만 대를 수출을 했다. 수출을 했고 174%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7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아디가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거를 마이클 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아디는 매우 안전한 블레이드 배터리와 7차원 안전 매트릭스로 구동이 된다. 그래서 한 EV가 3.9초 만에 제로백이죠. 제로백을 가속을 하고 376마일을 항해를 한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이런 기능을 가지면서도 싸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아디의 친 L이랑 실 06 DMI 이 신차들이죠. 신차들이 지난주 합산 11,000대 이상의 매출로 전체 매출의 3위 9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송 플러스나 송 L 출시 이후 주문이 기대 이상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판매량이 지금 계속 CL06은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 L은 이것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 SUV 하이브리드 SUV도 항속거리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1500km다. 야 진짜 이렇게 많이 나온다. 송 L이랑 송 플러스 DM I 이렇게 연비가 이렇게 좋게 나온다. 그래서 무섭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가 하반기까지 매장에서 배송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양왕 U9의 배송이 드디어 8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U9은 시안에서 생산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스포츠카인데 샤오미 스포츠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미리 나온 양왕의 U9 스포츠카인데 얼마나 좋은 성능을 발휘할지는 기대가 된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샤오미가 지금 제2의 자동차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SUV를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 샤오미 지금 보면은 제2 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프로젝트이고요. 15만 대인 그 다음에 지금은 연간 생산을 15만 대가 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토지를 지금 베이징에 지금 토지를 또 구입을 해서 제2 공장을 샤오미가 지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만 대 규모로 생산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야 이렇게 진짜 연간 30만 대가 팔린다. 처음으로 생산한 이런 전기차도 올해 10만 대가 넘을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11월 초까지 10만 대 납품 목표를 달성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잘 팔린다. 누구는 바퀴가 빠졌니, 뭐가 안 좋네 이렇게 폄하하지만 결국은 중국 내에서는 잘 팔리고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잘 팔리고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만 대 올해 목표치는 12만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일단은 기대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미 전기차는 최근 몇 년간 해외에 자동차 판매 계획은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로는 아직은 판매할 생각이 없다. 지금 국내에서만 잘 하다가 이제 더 잘 되면은 나중에 해외에 판매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왕이 울트라 있거든요. 울트라가 지금 제로백이 1.97초라고 해서 과연 그게 되냐 이거를 공개를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타는 네타 X가 태국에서 생산되어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까 지금 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수출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오히려 수출을 해버리니까 태국 정부가 좋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네타 자동차도 태국에서 생산하지만
이제 태국에서도 유통을 하고 말레이시아나 다른 나라에서도 수출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네타엑스 가격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2만 달러에서 2만 2천 달러 싸죠? 이렇게 요즘은 가격 경쟁으로 값싼 전기차들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 이걸 테슬라도 저도 테슬라도 힘들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 계속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이라고 해서 삼이라는 중국 중장비 업체가 고속도로에서 완전 자율도로 포장 기계를 선보이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데도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3개월 건설 과정에서 이 차지의 그룹은 하루 최대 1.8kg를 포장을 했다. 총 80km를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레벨 4 스마트 포장기 그룹은 이제 안후이 리주 그룹에 전달되어 사용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이러한 유형의 기계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율주행하면서 자기가 도로를 깔아버린다고 합니다. 참 이런 기술 보면서 중국 기술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컸구나. 무섭다. 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중국을 계속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중국이 이제 점점 무서워지는 게 최첨단 기술도 중국에 이런 게 많이 올라왔다. 이 항공기만 봐도 중국의 기술이 들어가는 게 몇 개가 더 있다. 이렇게 몇 개 있어서 이게 안 들어가면은 항공기를 어느 나라든 제대로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기술까지 들어가면서 중국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저는 뭐 차이나 전기차가 이거 계속 떨어지는데 왜 투자하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돌아가는 지금 판세를 보면은 중국이 점점 떠오르고 있고요. 미국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고 그래도 뭐 미국 주식은 잘 갈 건데 그나마 좀 아쉽지 않게 만약에 중국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주가도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 공산 중이라서 좀 그것까지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중국의 경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테마로에서 전기차에 투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꾸준히 뭐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